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6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광명 특성급 경주가 스포츠 동합의 대상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금요 경주 때 예선전, 토요 경주 때 준결승전, 일요 경주는 스포츠 동합의 대상 경주 결승전이 15경주에서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회차 나름 파업 정예 멤버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박병하가 낙차 사고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나름 신사팀, 상원 상남팀 선수들 대거 출전하면서 나름 출사표를 한번 던져봤었는데 준결승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결국 결승 진출한 선수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 좀 아쉬움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일도 차량 접전 끝에 배당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 올라갈 만한 선수들은 다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 가지 좀 몇몇 선수는 올라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15경주 결승전 멤버가 꾸려진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의 기량이 월등하기 때문에 임채빈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SS급 선수도 2명이 출전하고 있죠. 양승원하고 전원규가 있기 때문에 임채빈도 SS반 1명과는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롯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양승원, 정하늘, 김용규,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 정하늘, 김용규,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황승호가 객관적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황승호를 중심으로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까지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김태범이 있을 것 같고 황승호 다음으로 득점 높은 선수는 박경호입니다. 주드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전일 김우영 후미권 공략해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태범하고는 25기 동기생이고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김우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에서 황승호가 과연 4번, 5번, 7번 중 누구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14경주 준결승전까지는 황승호가 올라갔습니다. 나름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임채빈의 뒷자리를 황인혁이 막혀 나갔었는데 황승호가 황인혁을 몸싸움으로 밀어 제꼈습니다. 결국 황인혁은 황승호에게 몸싸움에서 밀려났었고 임채빈의 뒷자리를 황승호가 막혀 나가면서 결승 갈 뻔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태민이 황승호를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김포팀 선수들이었었는데 결승 진출에서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결국 내선에 있었던 공태민이 황승호를 밀어내다 보니까 황승호는 외선으로 밀려났었고 공태민, 임채빈의 뒤를 확보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후미권에 있었던 정재원이 직선에서 취입승부, 공태민이 2차기 아닌 정재원이 3차권 진입하면서 접전이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래저래 황승호 나름 황인혁까지 빼앗는 작전 펼쳐나가면서 승부수를 뒀습니다만 결국 좀 몸싸움에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승호. 확실한 건 예전에 황승호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황승호, 몇 달 전에 황승호를 보면 마음싸움에서도 밀려났었고 취입계에서 취입당하면서 우승할 수 있는 길도 놓쳤었던 황승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었던 황승호.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누굴 선택하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한 건 김포팀 선수하고는 좀 사이가 좀 안 좋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공태민이 인정사정 없이 황승호를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전 같았으면 직선 추입 대결로 경주가 펼쳐졌을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외선으로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태범과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박경호가 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황승호 입장에서는 박경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경호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득점에서도 황승호 다음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1번과 7번의 동반입시다 쪽에 1번과 7번,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김태범이 때려주고 1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태범의 사는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작전은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가 김태범 몰고 가면 박경호도 쉽게 황승호 상대로 넘어서긴 어렵죠. 그 점 때문에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과거 김포팀의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까지는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굳이 김포팀 사이가 안 좋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굳이 김태범과 협공보다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경호가 때리고 황승호가 몰고 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1번하고 7번 전략적 연합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1번 4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1번 7번 4번이 단연 돋보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복선에서 배당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영이 후미권 마크 가능하죠. 최동현도 내손 잡고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손 잡고 버텨낸다면 김태범이 털리든 박경호가 털리든 털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삼복선에서는 김우영, 최동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삼복승은 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잘 분석해서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쉽게 간다면요 1번, 7번, 4번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포팀, 김태범 변제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경호와 협공은 좀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윤민우가 전일 몸싸움을 펼쳐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몸싸움은 나름대로 펼치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윤민우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윤민우가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이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윤민우가 과연 동기생인 최종군과 협권을 펼쳐나가면서 동반 입상 꾀할지, 아니면 신사팀 선수들입니다. 최종군하고 이재림이 연합 펼쳐나가면서 윤민우가 이용구 있다가 최종군하고 타협 좀 찾아나가다가 오히려 고전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윤민우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최종구가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죠. 뭐 전일도 최종군 여유있게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명준도 때리니까 11초 때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왔어요. 최종군이 때리고 윤민우가 몰아가서 취패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용구라든지 김민철이 힘을 쓰는 이재림도 선행이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윤민우가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윤민우 입장에서는 지역 선배입니다. 이현구를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4번,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윤민의 선정 가능성 쪽을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영구의 선행을 윤민우가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최종군은 착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속감 좋은 최종군이 힘을 쓰게 된다면 윤민우하고는 정면 대결이죠. 최종군이 가면 아무래도 신사팀 선수들 정춘결이라든지 이재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민우가 고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3번과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빠질 가능성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2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입이 아닌 맞대결을 흘러가게 된다면 2번하고 7번, 2번하고 5번 정도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민우도 그렇고 최종군도 그렇고 싸워서 좋을 일 없죠. 상금 나눠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3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가서 추비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대결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2번이 연합 펼쳐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구가 3차권 진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 다분하죠. 최종군의 신사팀 묶어서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삼복승은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현장에서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0기 동기생입니다. 한 살 터울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싸우지만 않는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정하늘이 전일 아쉽게 힘을 쓰지 못하면서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대세력이 김민균하고 김관입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낙송은 이태호와 협공 가능하죠. 이으뜸과 협공 가능합니다. 박진영과도 협공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성낙송이
정하늘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이 나올지 정하늘이 성낙송을 견제 나가면서 비파업 선수들과 완승을 거둘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성낙송도 전일 유리한 편성을 배정받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좀 고전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재림하고 이영구가 성낙송이 뒤를 활용해 나가면서 이영구가 취임 나오다 보니까 결국 성낙송 득점이 밀려나면서 결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하늘하고 성낙송 21기 동기생이죠. 정하늘이 김관희 활용에 나가고 김민기를 뒤다 붙인다 하더라도 성낙송이 충분히 후미권 공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자칫 정하늘이 김관희 나서게 된다면 성낙송에게도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패서 과연 정하늘이 성낙송을 철저히 견뎌 나갈지 김관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려도 중간하고 마크도 중간합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1번 특히 1번이 타정전으로 3번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취입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하늘이 때렸을 때 버텨내지 못했었던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3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숭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김관희가 때립니다. 3번이 물어가서 수입해 나가는 오히려 3번이 김관희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하죠. 정하늘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11초 때 초반 언저 10초 때 후반 언저리가 나와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6번의 동반 입장도 비법 라인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3번이 1번 달고 때릴 이유는 없죠. 때렸다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3번과 1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정하늘이 완벽하게 타이밍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박진영이 때리고 성낙송 이태우가 경주를 진행하게 된다면 정하늘 외선으로 흘러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박진영이 받아가서 쫓아가게 된다면 창원 상남팀 성낙송은 박진영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또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선후배라는 점 박진영이 또 이런 편성에서 또 배당 잘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1번과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만큼 1, 2하고 1, 7 경주권 정도는 1, 2하고 1, 7은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패서 1번과 2번, 1번과 7번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하늘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김관희보다는 타정전으로 1번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추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비파업 라인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3번, 6번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3복승도 까다롭습니다. 3번과 6번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김민균까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타이밍만 제대로 잡는다면 정하늘이 그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스포츠 동합의 대상경주 결승전입니다. 금요경주, 토요경주 예선전 걸쳐서 결승전 진출자들이 가려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참 나름대로 뭐 파업 선수들이죠. 정예 멤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준결 2명 올라갔고 결국 결승을 올라간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비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파업 선수들이 좀 결승전 올라가서 뭔가 좀 변화를 좀 만들어 줬으면 더욱더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될 뻔했는데 전부 다 준결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임채빈의 독주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채빈이 어느 선수를 뒤에다 붙이고 챙겨 나갈 것이냐, 챙겨 줄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용규하고 공태민하고 정재훈은 김포팀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전원규는 아무래도 SS반 승급한 선수고 원래부터 SS반은 양승원입니다. 황민혁은 SS반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기세가 상당히 좋죠. 전일 임채빈 챙겨줬습니다만 황승호에게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민혁. 금요경주 때도 몸싸움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나는 몸싸움을 이겨냈었는데 전일은 황승호에게 순간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민혁. 간신히 막차 타고 올라온 상황인 것 같은데 임채빈이 황민혁을 노골적으로 챙겨주긴
버겁죠. 아무래도 SS반 선수 2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황인혁은 자리 선정 과정에서도 양승원의 뒷자리나 전원기 뒷자리를 마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임채빈이 과연 SS반 선수 중에서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큰 경주 보면 전원기가 계속해서 힘을 쓰는 경주가 많았어요. 이 점 때문에 임채빈이 전원기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고, 양승원이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황인혁이 뒤를 마크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김포팀 선수들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전원기가 반바퀴, 임채빈이 추입, 양승원이 직선 추입반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항상 큰 경주에서는 양승원이 수도권 강자들에게, 선수들에게 밀려나는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스포츠 동합의 대상 경주라고, 결승전이라고 명칭은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평상시 일반 특성급 경주와 경주와 별반 차이가 없는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임채빈도 다른 작전 펼쳐 나가기보다는 3번하고 5번하고 3번 둘 중에 한 명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전 항상 큰 경주에서는 배제당했었던 양승원이긴 합니다만, 연이틀 보면 임채빈 득점 확실히 인정하고 경주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양승원이 몸 상태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을 전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원규가 버텨낸다면요 1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1번,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요런 편성이 또 복승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승원이 임채빈 넘어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전원규도 임채빈 넘어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쌍하고 복승하고 배당판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 비슷하거나 높게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을 항상 결승전은 임채빈 경주는 체크해서 점검해 와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1번, 3번, 5번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번이 털리든 5번이 털리든 황인혁이 쫓아는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황인혁의 3차권 가능성까지는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포팀 사이에 두고 빨래줄 경주로 줄줄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임채빈이 달고 때리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일자로 빨래줄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 3번, 5번 3복승 경주권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3번이냐 5번이냐 놓고 선택해야 되는 경주인데 득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과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